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진행하는 박사과정 이윤성입니다. 오늘은 THS의 자극 주파수 설정 방법을 제시한 논문들에 대해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논문은 저널 오브 퍼스널라이즈 메디슨에 실린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헬스케어 사이언스 앤 서비스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3.81 Q2에 레이팅되어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인지 기능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세타 대역을 자극 주파수로 설정함에 있어서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개별화된 세타 자극 주파수를 선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브레인 액티비티를 변조할 수 있다고 알려진 THS, TDCS와 같은 non-invasive brain stimulation 기술이 최근 주목받고 있으며 이 중 THS는 특정 주파수로 자극을 인가하여 브레인 액티비티를 활성화 혹은 억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THS를 사용하여 인지 기능을 조절하고자 한 여러 스팅 연구들은 대부분 알파 대역의 10Hz를 자극 주파수로 사용해 왔으나 이러한 일관된 자극 주파수 선정 기준은 연구마다 일관되지 않은 결과의 원인으로 생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몇몇 선행 연구들에서 자극 주파수를 개인화하여 개별 자극 주파수를 사용하였으며 실질적인 네트워크 및 브레인 액티비티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몇몇 선행 연구들에서는 인지 기능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세타 대역의 주파수를 개인화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개별 세타 주파수를 설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몇몇 연구에서는 IF를 기준으로 5Hz를 빼거나 아래 그림에 표현된 것 같은 세타 감마 커플링을 이용하여 감마 대역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큰 세타 대역을 세타 대역 주파수를 개별 세타 주파수로 적용하는 방법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방법들 중 어떠한 방법도 이 관련 없는 항목 간의 관계를 학습하고 기억하는 능력인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와 연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 향상을 위한 개별 세타 주파수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총 42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실험 패러다임은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 관련 EEG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시각적 연관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모든 피험자들은 인코딩 블록 구간 동안 얼굴 사진과 배경 사진이 함께 2초 동안 제시되면 해당 사진들을 기억하도록 지시받았으며 이러한 작업을 총 42회 반복하였습니다. 이후 리코그니션 블럭에서 기존에 제시되었던 42쌍의 사진들과 기존에 제시되지 않았던 42쌍의 사진들 총 84개의 사진쌍이 다시 피험자들에게 제시되었으며 이때 피험자들은 해당 사진쌍이 기존에 제시되었던 사진쌍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였습니다. 뇌파 데이터는 국제 1010 시스템을 기반으로 총 20개의 전극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과제를 수행하기 전 3분 동안 아이즈 오픈 및 아이즈 클로즈 상태의 안정 상태 뇌파와 과제 수행 중에 뇌파를 측정하였습니다. 측정된 모든 뇌파 데이터를 대상으로 0.1Hz를 기준으로 하이패스 필터링을 적용한 이후 50Hz에 대한 노치 필터를 적용하였습니다. 이후 EOG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ICA를 적용하였으며 과제 수행 중 인코딩 블럭의 데이터를 통해 인디비주얼 세타 프리퀀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진상이 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초에서 2.5초 구간에 대한 데이터를 에폭하였으며 이후 각 에폭의 마이너스 0.8초부터 0초 구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베이스라인 커렉션을 수행하였습니다. 각 에폭을 육안으로 검사하여 노이즈가 존재하는 에폭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전처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리코그니션 블럭에서 제시된 사진상을 올바르게 구분한 에폭과 그렇지 못한 에폭을 레이블링한 이후 사진상을 구분을 올바르게 수행한 에폭만을 사용하여 개별 세타 주파수를 선정하였습니다. 전처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ERSP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때 해당 분석은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와 관련된 브레인 액티비티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 파라이털 영역의 CZ, C3, C4, PZ, P3, P4에 대해서 수행되었습니다. ERSP 분석을 수행한 이후 각 전극의 타임 윈도우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주파수 피크를 카운팅하였으며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 주파수 피크를 개별 세타 프리퀀시로 정의하였습니다. 일례로 이 가장 아래에 나타나 있는 그림들처럼 이 굵은 검은색 선으로 표시된 블럭들과 같이 4.5Hz 대역에서 가장 빈도수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의 피험자의 경우 이 4.5Hz가 해당 피험자의 개별 세타
주파수가 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해당 세타 프리퀀시가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와 연관된 주파수인지 확인하기 위해 eyes 오픈 상태의 데이터에 대해 ERSP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레스팅 스테이트에서 확인된 피크 주파수와 개별 세타 주파수 사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아래 결과 중 A는 전체 84 트라이얼의 리코그니션 작업 정확도와 리코그니션 작업 중 인코딩 블럭에서 제시된 42개의 사진상에 대한 리코그니션 작업 정확도를 의미합니다. 그림 B는 몇몇 대표 피험자들의 개별 세타 주파수 및 ERSP 분석의 예를 나타내며 C는 전체 피험자의 개별 세타 주파수 분포를 나타냅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을 통해 총 42명의 피험자 중 39명의 피험자들에게서 개별 세타 주파수를 성공적으로 식별할 수 있었으며 이때 식별된 개별 세타 주파수는 레스팅 스테이트에서 확인된 주파수 피크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는 이 개별 세타 주파수가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와 연관되어 있는 주파수임을 의미합니다. 추가적으로 개별 세타 주파수에 대해 피험자 사이의 변동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피크 주파수에 대한 변동성 또한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 제시된 방법을 적용한다면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와 연관된 개별 세타 자극 주파수를 성공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때 개인의 피크 주파수에 대한 변동성이 존재하기에 자극 주파수의 개인화를 위해서는 피크 주파수의 신뢰도 또한 고려해야 할 주요한 파라미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논문을 보면 좀 아쉬웠던 점이 하나 있었는데 자극 주파수 선정 기준을 제시하는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이 실제 자극에 대한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입니다. 이 논문의 목적과 같이 인지 기능에 대한 자극 주파수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면 이 실제 자극 주파수를 선정함과 동시에 해당 자극을 이제 자극 주파수로 사용을 하여 이 실질적인 이 인지 기능의 변화 혹은 뇌파의 변화를 같이 레포트를 했었다면 보다 이 자극 주파수 선정 기법에 대한 신뢰도가 더 크게 올라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논문은 뉴로 이미지에 실린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뉴로 이미징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7.04 Q1에 레이팅되어 있으며 해당 논문에서는 알파 대역의 자극 주파수를 선정함에 있어서 기존의 방법들과 다른 브로드밴드 알파 TACS라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기존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알파 TACS를 통해 어텐션 태스크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포스테리어 파라이탈 콜텍스의 알파 액티비티와 어텐션 성능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알파 TACS를 통한 여러 선행 연구들의 결과에 일관성이 떨어지며 특히 알파 TACS를 인가하였을 때 성공적인 어텐션 태스크 및 브레인 액티비티 변화를 유도하지 못한 연구들은 이 인디비주얼 알파 프리퀀시의 변동성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파 TACS가 IAF 즉 인디비주얼 알파 프리퀀시에 맞춰 인가가 되는 경우에도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TACS로 인한 어텐션 및 브레인 액티비티의 변화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또한 존재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여러 사행 연구들의 결과들 중 알파 TACS를 인가하였을 때 자극 주파수와 일치하는 주파수 피크에 대한 브레인 액티비티 변화뿐만이 아니라 보다 넓은 이 전반적인 알파 대역에서 브레인 액티비티가 변화하는 경우가 존재함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처럼 넓은 주파수 범위에서의 이 브레인 액티비티 변화는 정확히 확인된 바는 없으나 특정 신경 처리 과정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기에 본문에서는 이 단일 주파수가 아닌 주파수 대역을 대상으로 하는 TACS 적용 기법을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모든 피험자들은 자극 인가 전 눈을 감고 있는 3분의 레스팅 스테이트와 약 5분의 어텐션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자극 인가 중에는 총 6개의 어텐션 과제를 수행하는 어텐션 태스크 블럭이 존재하였습니다. 각 블럭은 자극 인가와 동시에 5분 동안 이 어텐션 과제를 수행한 이후 자극 없이 90초 동안의 레스팅 스테이트 및 어텐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때 뇌파는 자극이 없는 레스팅 스테이트와 이 어텐션 과제 수행 구간에서만 측정되었습니다. 특히 이 뇌파 측정 구간에서 레스팅 스테이트가 먼저 수행되는 경우를 이 오른쪽 그림의 A 하단에 위치한 것 같이 그룹 1 그리고 이 어텐션 태스크를 먼저 수행하는 경우를 그룹 2로 구분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어텐션 과제에 대해 보다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모든 피험자들은 화면 왼쪽 혹은 오른쪽에 제시되는 이 빗금 무늬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있는 상태인지 혹은 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되어 있는지를 구분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이때 이 빗금 무늬가 제시되기 전 두 개의 화살표를 화면에 제시하였으며, 이때 이 두 개의 화살표가 앞으로 빗금 무늬가 제시될 화면과 동일한 방향으로 이제 제시되는 경우, 그리고 화살표가 빗금 무늬가 제시될 화면 영역과 반대의 방향을 가리키는 경우, 그리고 두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서로 상이한 경우 총 3개의 케이스로 나뉘어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트라이얼 중 절반은 피험자가 구분해야 할 타겟 무늬만이 화면에 제시되었으나, 나머지 절반의 경우 화면 주변에 기타 여러 다른 이 빗금 무늬들이 동시에 제시되었습니다. 자극 전후에는 각각 120 트라이얼의 어텐션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자극 인가 중에는 총 960 트라이얼의 과제를 6블럭의 과제 수행 동안 균등하게 나누어 수행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총 24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자극 직후 측정된 데이터에서 태스크의 순서에 따른 효과를 방지하고자 과제 순서에 따라, 즉 이 그룹 1 그리고 그룹 2에 따라 피험자 군을 구분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EEG 데이터는 국제 1020 시스템을 기반으로 PO3와 PO4에 부착하여 측정하였으며, FZ 채널을 전극 그라운드로, 그리고 양측 마스토이드를 레퍼런스로 사용하였습니다. TLCS 조건은 이제 인디비주얼 알파 프리퀀시, 그리고 브로드밴드 알파, 그리고 알파 리무브, 쉔 총 4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극 조건에 따라 최소 이틀의 시간 간격을 두고 서로 다른 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각 자극 조건에 대해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자극 조건은 이제 자극 전 PO3 채널에서 측정된 레스팅 스테이트 데이터를 기준으로 선정되었으며, 우선 이 인디비주얼 알파 프리퀀시, 즉 이 IAF 조건은 기존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주로 사용된 단일 IAF를 자극 주파수로 사용한 조건이며, IAF 정의를 위해 이제 7에서 13Hz 대역에 대한 주파수 분석을 수행한 이후 가장 높은 값을 보이는 피크 프리퀀시를 IAF로 정의하였습니다. 이 브로드밴드 알파 조건은 IAF 플러스 마이너스 2Hz 대역에 대해 밴드패스 필터링을 이제 추가로 적용한 이후 이 오른쪽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이 해당 파형을 자극으로 인가하는 조건이며, 알파 리무브 조건은 브로드밴드 알파 조건의 컨트롤 조건으로서 1에서 49Hz 대역에 대한 밴드패스 필터링을 수행한 이후 이 IAF 플러스 마이너스 2Hz 대역에 대한 노치 필터를 적용하여 알파 대역에 대한 오실레이션을 제외하고 남은 이제 파형을 자극으로 이제 사용한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쉔 조건의 경우 IAF 조건과 동일하지만 15초의 램프업 구간 이후 다시 15초 동안 램프다운 구간을 적용하여 자극을 인가하였습니다. 모든 자극은 1mA로 인가되었으며, 자극 전극은 P3를 통해 인가되었습니다. 이때 이 자극 전극은 왼쪽 그림 중 이제 좌측 상단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링 형태의 전극을 통해 인가되었으며, 중심의 전극이 에노드, 그리고 바깥쪽을 이 링 형태의 전극이 캐소드로 작용하였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제 총 자극 조건에 따라 3가지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각각 화살표 방향과 다른 방향에서 빗살 무늬가 나타났을 때 얼마나 잘 대응했는지를 나타내는 어텐션 바이어스, 그리고 화살표 방향과 같은 방향에서 빗살 무늬가 제시되었을 때 얼마나 빠르게 대응했는지를 의미하는 어텐션 베네핏, 그리고 이 IF 플러스 마이너스 2Hz 대역의 주파수 파워 값의 합을 통해 알파 대역의 주파수 파워 변화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뇌파 데이터는 아래 그림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간의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분석이 수행되었으며, 각 구간의 데이터를 5초 길이로 에폭한 이후 에폭들의 ITR, 그러니까 인터쿼타일 레인지를 기준으로 해당 에폭의 분산이 Q3보다 큰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후 주파수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자극 전 측정된 뇌파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아래 그림에 나타나 있는 이 메인 구간과 자극 후 구간을 이제 정규화하였습니다. 아래 결과 중 왼쪽 결과는 자극 조건에 따른 어텐션 바이어스를 나타내며 오른쪽 결과는 쉔 조건과 각 조건 사이의 어텐션 바이어스의 평균 및 피험자별 차이를 나타냅니다. 이때 오른쪽 결과의 음수값은 이제 왼쪽 화면에 제시되었던 타겟에 대한 바이어스 효과를, 양수값은 오른쪽 화면에 제시되었던 타겟에 대한 바이어스 효과를 나타냅니다. 분석 결과 브로드밴드 알파를 뜻하는 이 BB 조건과 알파 리무브 조건인 REM 조건에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쉐임 조건 대비 유의미하게 더 짧은 반응 속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쉐임 조건과 각 자극 조건 사이의 어텐션 바이어스 변화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어떠한 자극 조건 사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이 브로드밴드 알파 자극과 리무브 알파 자극이 쉐임 조건 대비 어텐션 바이어스 효과를 향상시키지만 실제 자극 조건에 따라 어텐션 바이어스에 미치는 효과는 차이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아래 결과 중 왼쪽 결과는 자극 조건에 따른 어텐션 베네핏을 나타내며 오른쪽 결과는 쉔 조건과 각 자극 조건 사이의 어텐션 베네핏의 평균 및 피험자별 차이를 나타냅니다. 이때 오른쪽 결과의 음수값은 왼쪽 화면에 제시되는 이제 빗살무늬, 즉 타겟에 대한 베네핏 효과와 양수 효과를 나타내며 이제 양수값은 오른쪽 화면에 제시되었던 타겟에 대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분석 결과 쉔 조건 대비 BB 조건, 즉 브로드밴드 알파벳 조건에서 자극 조건에서 이제 쉔 조건 대비 어텐션 베네핏이 유의미하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어텐션 바이어스와 마찬가지로 이 자극 조건 사이에서는 어떠한 유의미한 차이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본문에 별도의 그림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주파수 분석 결과, 이 뇌파에 대한 주파수 분석 결과 PO3의 주파수 파워가 PO4의 주파수 파워 대비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자극 조건 사이에서는 기존의 행동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유의미한 차이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쉔 대비 이 브로드밴드 알파 자극이 어텐션 바이어스와 어텐션 베네핏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키지만 다른 실제 자극 조건들과 비교하였을 때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브로드밴드 알파 조건의 컨트롤 자극으로서 사용되었던 이 리무브 알파 자극에서도 쉔 조건 대비 유의미한 어텐션 바이어스의 향상을 확인하였기에 이 해당 결과에 대해서는 알파 대역 인근 주파수 대역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문에 따로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이 논문을 보면 아쉬웠던 점이 좀 있었는데, 본문의 자극 인가 도중 조건인 메인 구간에서 자극에 따른 효과가 존재한다면 자극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러한 TLCS의 효과가 있는지 조사하고자 하였다 언급되어 있었으나 자극 조건 사이의 효과가 확인되지 않아 해당 분석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행동 데이터의 경우 이 자극이 인가됨으로써 해당 과제에 대한 학습이 보다 원활히 진행되어 자극 조건 간 행동적 변화의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에 행동 데이터에 한해서라도 자극 인가 후 조건에 대한 분석이 추가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